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자, 주식계 일타 강사님들만 모시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로 인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좋은 테마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꿀팁들 모아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일타 강사, 우리 금종욱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익률 리그 1위 기념. 자, 네. 강연회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수익률 대 1위로 만들었었던 매매 방식이 어쨌든 테마주거든요. 예, 근데 이 테마주를 좀 단순히 좀 어렵다 아니면은 급등하는 종목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제가 꽉 찬 2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테마주로 수익을 좀 잘 내보고 싶다. 저는 대형주도 좋지만 일단은 대형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심화된 내용까지 제가 좀 요약해서 2시간 준비해봤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토요일이지만 좀 죄송해요. 주말이라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 오시는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채팅도 치시고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마주를 찾는 꿀팁 A to G까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9월은 아무래도 FOMC도 있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도 좀 끼어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최근에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별다른 악재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했었을 때는 국제유가 상승 정도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대부분 이 제조 기반에서 석유를 많이 씁니다. 원유를 갖다가 플라스틱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자동차 역시나 또 기름 넣을 때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 상승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유지해왔던 물가 상승률을 또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좀 두려움을 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간 데다가 또 10월 2일까지 하루 정도 더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장이 안 열려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미국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불확실성은 기관 외국인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라든지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현금화 전략을 좀 피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려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FOMC도 남았고 거의 금리 동결은 다들 알고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금리 동결이 될 건데 이 이후에 흐름이 좀 중요하고 또 8월달 CPI라든지 또 연휴 이후에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집중 투자할 만한 종목
종목들이나 업종 테마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간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종목들도 공부하시고 시황들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죠.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이런 종목은 뭘 하는 건지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이번 강연에도 그렇고 이번 1시간도 이렇게 좀 꾸며봤으니까 방송도 끝까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차트적인 면만 한 번만 시황적인 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을 한번 좀 보시면요. 박스권 장세가 계속 흐름이 이렇게 좀 가다 놓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밀렸을 때, 저점으로 좀 밀렸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시장 상황에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좀 이렇게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 그나마 좀 21선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오늘 좀 지지해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 자리는 간당간당하게 지켰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를 좀 간당간당하게 지켰는데 이렇게 이쪽에 상단 박스권과 하단 박스권 자리 딱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차라리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소액으로 좀 비중을 평소보다 좀 낮게 가져가시면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유가 상승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 또한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시황 파악 좀 빨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우리 감독님 옷에 저 배지 3개 유니폼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유니폼 아니고요. 무려 수익률 대회 1위 상징입니다. 아무나 달 수 있는 배지 아니고요. 저 1위 상징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에 준비되어 있죠. 강연의 소식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핫스탁 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펜트론, 아진엑스텍, 그리고 HB테크놀로지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또 아이폰 15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연 개파락을 보였던 LG이노텍도 핫스탁 5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었던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흥구석유까지 이렇게 핫스탁 5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G이노텍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중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LG이노텍이 오늘장 개파락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6% 이상 빠진 모습이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원유 감산 좀 연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이 나타났었죠. 흥구석유는 17%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HB테크놀로지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펜트론, 아진엑스텍까지도 다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종욱 강사님, 네. 종목들 5개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 아무래도 하락한 종목부터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걸 좀 보고 나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제 찾아봤는데 아이폰 15 이제 출시 앞두고 나서 일단 판매량 저하, 이제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애플이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BH 역시나 또 애플 관련주 쪽으로 오늘 좀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LG 이노텍이 애플에만 뭐 편중돼 있는 매출이 아니에요. 뭐 PCB 쪽도 있고 뭐 전장 부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상징적이라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다.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한 낙폭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다 받아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이 좀 거래 대금도 좀 상당히 컸습니다. 1,300억 정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근데 애플은 항상 나오기 전에는 우려감이 더 커요. 우리가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나오면 항상 나올 때는 뭐 바뀐 것도 없고 뭐 이거 뭐 새롭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욕부터 합니다. 비싸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건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는 건 아이패드고. 그래서 뭐 이번에 또 이제 구글 MR 헤드셋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욕하겠지만 또 막상 또 나오면 또 아니에요. 이거 애플이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발견되고 뭐 그런 점에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늘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 요거 한번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딱 약속이 난 것처럼 멈췄어요. 굉장히 좀 지지가 잘 나오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내일 당장 반등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를 한번 또 봐야 돼요. 애플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만 봤었을 때도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애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소폭으로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지지선,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손절에 대한 아마 좀 공포심이 좀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면서 좀 저는 이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되고 나서 판매량을 그때 가서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아이폰의 매출로만 이 회사의 매출이 결정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좀 손절하면 좀 더 나중에 잡기가 좀 애매한 하신 분들,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눌림시 매수 관점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매수하실 수 있을 만한 단가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최소한 22만 5천 원 정도 부근, 요 정도까지 한번 좀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20만 원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매수 관점. 만약에 혹시나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도했다. 오히려 아이폰 출시 이후 하반기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를 좀 볼까 합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 SDI의 검사 장비 공급하는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원래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OLED 관련주 쪽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그 행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IAA라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용 OLED 이게 좀 나오면서 관련주로 좀 엮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다른 쪽에서 이제 빵 터지게 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었고요. 이제 신고가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면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이제 신규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계속 밀리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침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에는 수급이 더 몰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그냥 모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오늘 2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평소에 거래대금이 거의 500억도 안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2천억이 넘게 터졌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수급이 엄청 쏘였고 관심이 많이 몰렸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거래 대금 터졌을 때는 일단은 좀 관심을 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들이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오랜 동안 이런 박스권 자리를 유지했다가 지금 이 자리를 뚫었다는 거는 이건 상승 추세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을 좀 기다린다. 내가 어디 정도까지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정석적인 자리를 말씀 좀 드리면은 직전에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3,350원 부근, 요 정도가 됐었을 때, 요 정도 3,500원에서 3,350원, 요 정도 라인이 왔었을 때 만약에 거래 대금 없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은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이 종목이 또 여기서 내일 갭상승으로 떠서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높은 가격에 내가 따라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갈 만한 종목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단기성 자금이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것 좀 있어요. 그래서 윗골이 다는 종목 여기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급등으로 좀 마감했지만 윗골이 다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뭐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찍고 나서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조건은 일단 갭상승 높게 뜨면은 자제해 주시고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자리를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제시를 드렸었던 3,500원에서 3,350원 구간 정도의 눌림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는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만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해 보인다.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펜트론이요.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도 했거든요. 네. 저희 펜트론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오늘 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상승이 좀 나는데 다 개별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좀 큰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니고 회사 개별 자체의 호재로 이제 올라갔었는데 일단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도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한 2조 정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펜트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패키징 쪽이 일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차트적인 면에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전 자리 고점 저항대 자리를 오늘 좀 강하게 뚫어줬는데 아침부터 좀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좀 어느 정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좀 아침에 놓친 게 좀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직전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미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든 언제든지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뭐 신고가 자리니까 언제든지 매도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중요하거든요. 갭이 얼마큼 뜨는지 이제 갭 뜨고 나서 시가 자리를 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시가 갭을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에는 일단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냐면 갭이 높게 뜨면 일단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가 갭이 높게 뜨는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난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매수 관점으로도 조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1,300억 정도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좀 조정 시에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계속 좀 체크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좀 빠르게 좀 올라가서 거의 한 1시 이후에 올라갔는데 일단 저는 내일장에서는 시가 갭 떴을 때 이 부분만 좀 시가 자리 유지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시가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는 정리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내일장에서 시가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이렇게 방송 시간 1시간 말고 장중에도 자세하게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스탁 5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지넥스텍.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아지넥스텍도 오늘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아지넥스텍은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모션 제어 시스템인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삼성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지만 상승이 좀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뭐 로봇 관련해서 오늘 또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게 유진 로봇이에요. 예, 유진 로봇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최근에 좀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게 유진 로봇인데 유진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4,600억 정도의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저는 대장주인 유진 로봇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지넥스텍이 치고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아요. 한 1,100억 정도.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1,100억 정도. 이 전에 상승 나기 전에는 한 1,000억 이하 한 900억 정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시총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마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다음날 거의 갭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데 만약에 내일 이제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테마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좀 긴 시간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좀 저는 되도록이면은 좀 내일 시가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오늘 세 종목이죠 상한가 들어갔던 게 ACB 테크놀로지, 펨트론 그리고 아지넥스텍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약간 눌림시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 갭 떴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같이 엮이는 로봇 관련주라고 했었을 때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주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박스권이라든지 조정받는 시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급락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동일한 섹터 내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 종목의 상승일수록 대응은 발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유가 상승이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흥구석유는 되려 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근데 네. 이 감산 이슈가 주 초부터 나왔는데 흥구석유가 오늘 장에서 좀 시세가 강했거든요. 네. 이 종목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이제 흥구석유는 제가 11시 방송에서 이제 추천주로 드렸었던 오늘 아침에 이제 시초가로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런 테마주를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어서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팁을 좀 잠깐 좀 드리면은 방송이니까 이런 거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일단은 흥구석유 외에 이제 같은 관련주 쪽이 세 종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 한국석유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요 세 종목이 이제 같은 테마 안에서 유가 상승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제가 결정적으로 흥국석유를 잡은 이유는 시총이 낮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이제 900억 정도인데 자 어제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 430억 거의 440억이 터졌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110억 그리고 한국석유는
예, 200억 정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했고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흥구석유는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물론 음봉으로 길게 빠지긴 했는데 이런 자리를 지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로 좀 매수를 드렸는데 너무 좀 갭이 떠가지고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수익도 잘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국제 유가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우디에서 3개월 동안 감산에 합의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감산한다. 왜 유가를 자꾸 이렇게 조율을 하냐면은 지금 네옴시티가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자금을 좀 대기 위해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감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WTI가 한 87불 정도 되는데 90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100불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관련주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유가 상승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좀 탄력을 받았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서 저항대는 어느 정도 뚫어주는 모습이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WTI 그 원유 가격을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가격이 좀 90불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떨어졌다. 그러니까 8자리에서 9자리로 바뀌는 순간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건 좀 쉬운 테마는 아닙니다.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하스타5 종목을 살펴봤는데 또 마침 우리 금종욱 강사님의 오전장 공략주였다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 이야기 궁금하다, 테마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또 1타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강의를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저는 8월장에 이 테마주의 학을 좀 뗀 것 같거든요. 이젠 테마주 보고 싶지도 않아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테마주를 찾는 꿀팁이라고 하니까 오늘 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이 가슴에 보이는 요 배지 이게 뭐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침 딱 테마주네요.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마주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미인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자꾸 가는 그런 지금 우리 헤어 앵커처럼 자꾸 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테마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테마를 고르느냐 그리고 어떤 테마주가 좋은 테마주냐 이런 건 개념 정도는 알고 종목을 보셔야지만 내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건 좀 걸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딱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좀 이걸 좀 빡빡하게 내가 이 조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나눠서 최대한 종목 수를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딱 강조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분들일수록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보려고 해요. 이 종목도 봐야 되고 이 테마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하나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이 종목의 수를 확 줄여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 안에서만 상승 시그널이나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노리시는 게 낫지 뭐 다른 거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조건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더라도 9월달, 10월달, 저 뭐 못지않은 수익률 잘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 좀 하나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좋은 테마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뭐뭐뭐 게임즈에서 신작 게임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신작 게임이 딱 발표되는 걸 보고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날 딱 매수하시면은 딱 고점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접근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업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차전지주들이 급등을 했었을 때 어떤 건가요? 그냥 단순히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슈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단순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뭐 이런 거라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지 이런 걸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같이 이런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더 계속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다. 내가 오늘 잡지 않더라도 만약에 눌림목 자리라든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라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또 물리더라도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거래 대금이 얼마큼 나왔는가. 테마주의 힘은 바로 거래 대금이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래 대금 얼마 터졌어요. 거래 대금 얼마 터졌어요. 이거를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은요. 테마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뭐냐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가. 이거를 대변해 주는 게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 호가창에 물량이 없어요.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는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최소한 뭐 100억, 200억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야지. 물론 시총에 따라서 달라요. 대형주냐 중소형주에 따라서 100억이 클 수도 있고 1000억이 클 수도 있지만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뭐 10만 주 거래되는 거랑 10만 원짜리 만주 거래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만주 이거 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뭐 동전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엄청 터지지만 실제로 거래 대금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셨을 때 거래 대금으로 비교하시는 습관 그리고 항상 거래 대금이 터진 당일날 공략하시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런 타이밍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차트에서 지금 거래량 그냥 빼세요. 빼셔도 상관없어요. 거래 대금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습관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이 종목은 이 정도 거래 대금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네. 이 종목은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도 얼마 상승을 못했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비교하고 평소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 좋다라는 점 그걸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관련주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주를 매매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다 하면은 관련주가 수십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는 잘 가는 종목 뭐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 고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의 폭이 넓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지만 어떤 한 종목, 아까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종목에 자금이 몰려버리면은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물론 매집을 했던 뭐 사람들도 크게 매집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뭐 개인들이나 뭐 외국인 기관 다 몰려들게 되면은 순간 급등락이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생겨요. 선택폭이 적고. 그래서 최소한 뭐 2등주, 3등주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2등주, 3등주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대장주가 뭐 2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2등주는 그 약간 또 밑에 종목이 되겠죠. 그런 종목이 뭐 한 17%, 18% 그리고 3등주가 뭐 15% 이 정도로 약간의 차이로 올라가는 업종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기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 관심을 다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종목만 딱 관련주로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종목 갑자기 순간 차익 실현 나오면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순간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했었을 때 얼만큼 많은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는 뭐 거의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부 이제 다른 업종 테마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가 그렇게 썩 많은 종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영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를 관련주로 엮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게 대장주가 됐던 대장주가 아니게 됐던 항상 같이 관심을 놓고 이쪽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이 딱 상승해서 치고 올라갔었을 때 이 종목도 2등주, 3등주가 따라가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그 2등주, 3등주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테마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테마구나.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일날 내가 상승하는 당일날 매수를 못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 이제 조건에서 말씀 좀 드렸다시피 지속성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거래대금 없었을 때, 줄었을 때 눌림시 조정 매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련주가 많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역배열 차트보다는 정배열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배열 기준하고 정배열 기준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 61선으로 딱 집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61선 위에 21선, 그다음 뭐 5일선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최소한 61선과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그럼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올라가는 차트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왜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배열 차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앞서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거나 강한 호재가 떴을 때만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예를 들어서 역배열 차트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동 한번 좀 볼게요. 예, 대동 기어를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역배열인 차트가 있어요. 역배열 공간에서는 어때요? 지금 역배열이죠. 61선 자리랑 21선 자리랑 이렇게 역배열인 차트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터져도 뭐 이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50억 정도니까. 네, 이렇게 터졌을 때 윗골이 달고 확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여기에 있었던 물려있는 물량들이 다, 나도 여기서 이제 여기 올라왔네, 내 본전 거 왔네,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트보다는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21선 자리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 정배열로 됐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물론 오늘 이런 눌림목 자리도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만 확률이 높다. 최소한 내가 테마주 매매했었을 때 승률이 4, 50% 정도 됐다면은 이런 정배열에서만 매매하셔도 60%, 70% 이상 승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차트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듣는 내내 제가 옆에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또 뜨끔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네. 이런 좋은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겉핥기만 했어요. 제가 이렇게 거의 제목 정도만 읽어드리는 수준인데 이번 강연에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거의 쉼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좀 배제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익률 리그에서 제가 이제 크게 수익 냈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섞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준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번에 그걸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바로바로 알아듣지만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귀 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으로 계속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지루하지 않게 그 2시간을 꽉 채워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 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해, 테마주에 대한 이해, 확실하게 개념은 제가 책임지고 심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도움 받으시고 수익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껴드리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테마주 매매 전반적인 큰 틀을 좀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강연의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강연의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타 강사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나이백입니다. 이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특허 관련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의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타 강사님 아무래도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정통파라면서 이력이 너무 신기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1타 주식이 더욱더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자꾸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또 의료 AI 또 말씀드렸고 로봇주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룬이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사람들이 너무 기대감을 제가 이렇게 펌프를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는데 기대에 부응하실 거죠? 이제는 이걸 또 채워드릴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백이고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나 뭐 장뇨 치료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유럽에서 시총 1위예요. 루이비통보다도 맞아요, 시총이 높죠. 그래서 가방보다 잘 팔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가 좀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이백이 이제 펩타이드 기반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판된 제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이백을 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뭐 치료제뿐만 아니라 경부용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뭐 이런 비만 관련 헬스케어 제품들도 출시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만의 진심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밌으신가 보네요. 일단은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서도 설명을 한번 좀 드릴 텐데 오늘 강의 드렸었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 차트 안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역별 종목을 잡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별 자리에서 이제 슬슬 정별로 돌아서는 자리 이렇게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정별로 돌아섰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을 때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뭐 물론 잡아서도 수익이 났겠지만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타이밍은 대부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21선 자리의 지지를 확인해 달라.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21선 자리의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살짝 증가하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별로 돌아서면서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도 공부할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봤었을 때 항상 지지와 저항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잠깐 꿀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직전 고점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 자리를 뚫으면 지지. 이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되는데 요 라인을 한번 딱 거봤을 때 자, 요 라인을 거보니까 오늘 라인이 딱 보이시죠? 오늘 저점 자리를 찍고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눌림목을 어떻게 또 잡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이평선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린 거고 분봉으로 타점을 잡았을 때 이 직전 자리의 고점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반등해 주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매 타점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자리와 가격대를 체크하신 이후에 그런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래 대금 크게 터지는 날 잡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다시 줄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라인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관련주 쪽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마의 뭐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련주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정배열 차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혼합된 이 차트 모양을 좀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좀 재밌죠? 이렇게 급등했었다가 눌림목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종목 딱 집어볼 테니까 차트를 이렇게 완전히 가려놓고 거래 대금으로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이렇게 잡았을 때 네. 유진 로봇을 한번 볼까요? 네. 저 자신 있어요. 저 집중했거든요. 자, 유진 로봇을 잡았을 때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여기서는 아예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자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했었을 때 네. 1, 2, 3, 4, 5, 6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네. 그 뒤에 그죠? 그럼 몇 번이 될까요? 1, 2, 3, 4, 5, 6. 3번. 3번 자리를 보게 되면은 제발. 네, 3번 자리를 보게 되면은 네, 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잡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올 때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요 자리, 이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잡으셨을 때, 정배열에서 잡았을 때 충분히 급등 수익을 잡으실 수 있다. 오. 예, 내일부터 이런 종목만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그리고 정배열인 차트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신다면 승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답을 맞춰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답을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데 자, 네. 오늘 이렇게 종목 하나만 살펴봐도 저희가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알찼는데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함께 강연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배워가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강연회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강연회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전략들도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장에는 우리 시장 기나긴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익 실현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또 오늘 강의는 테마주 잘 찾는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흥미로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또 온라인 강연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타 주식 나이백이죠. 전략 노란톡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